삶의 격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현존하는 독일 최고의 철학 석학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작가라고 합니다. 지은이 페터 비에리,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났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주요 저작으로는 자유의 기술,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이 있다고 하네요. 차례를 한번 보면은 독립성으로서의 존엄성, 만남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사물의 경중을 인식하는 존엄성,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존엄성까지 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종이의 질이 좋아 보이네요. 사실 이거는 제가 기대 반, 걱정 반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번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문학, 삶의 격. 주요 등장인물은 존엄성에 대한 예로 소설과 영화를 많이 인용을 하게 되고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의 윌리 로먼, 그리고 특이하게 가상으로 설정된 부부 베른하르트와 자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문학에 관심이 크지 않고 평소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나로서는 이 책을 선택한 것이 일종의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부터 이해가 바로 되지 않는 문장들이 나와서 2번씩 봐야 하기도 했어요. 이 책을 보는 것 자체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는 다양한 작품들의 인물이 인용이 될 때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그럴 때는 속도가 좀 붙기도 했어요. 책을 보면서 문구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막힐 때 멍 때리거나 딴 생각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것들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작가의 사고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 이렇게 깊이 파고들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난쟁이 던지기 대회라는 게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작가와 대화를 나누었던 당사자는 생계를 위해 기꺼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대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구경꾼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로서의 시선은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지만 본인이 본인의 삶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돈을 벌기 위한 환경도 마련이 안 된 힘든 상태라면 어쩔 수 없으면서도 간절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의 윌리 로먼은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살아온 한 가족의 가장이에요. 급여를 많이 삭감하더라도 회사 안에서 근무하겠다는 절실함이 있었으나 그의 상관은 그 마음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그를 해고시킵니다. 그동안의 회사에서 업적과 열심히 일해왔던 한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었다면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비참함에 그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한마디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고 나 자신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급한 마음에 여과 없이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 근데 또 그와 반대로 내가 상처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가상의 부부 베르나르트와 자라는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육체가 된다면 본인이 이미 원하고 결정했을 경우에 생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존엄성을 지켜준다는 남편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무 의지가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고 해도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는 아내. 간단하게 생각하면 산 사람은 사는 게 맞는데 여러 각도로 들어가면 상황에 따른 맹점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글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책에서 또 한 번 느끼게 했어요. 영화나 소설 등의 인물들로 적절한 예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물론 편안하게 읽으신 분들도 있겠죠. 작가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존엄성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피곤한 일일지 모릅니다. 계속 읽으면서 처음에 익숙치 않았던 표현들이 또 작가의 스타일이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나 자신도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책이 되어 주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자기의 건강과 능력을 돌보는 것, 내적 강박에서 벗어나서 더 큰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삶이 가진 논리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주는 것 등이 있다. 실패를 한다고 해도 자아 존중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위의 것들이 가진 중요성을 더 이상 인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결국 손을 완전히 놓아버릴 때 비로소 위협이 된다. 거기에는 그 어떤 불변의 잣대도 없다. 그러므로 설사 어떤 일로 인해서 병이 든다거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고 해도 누군가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며 다른 삶은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아 존중은 자신의 결정권을 인지하는 데 있다. 우리는 거린을 볼 때마다 이런 물음을 떠올릴 수 있다. 자신을 돌보거나 포기하거나 운이 없게도 문명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나라에 태어난 불운아들을 볼 때의 느낌은 복지국가의 거린을 볼 때의 느낌과는 분명히 다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한 나라의 거린들을 보면 서슴지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봐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이 나라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이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거린에게는 존엄성이 있다. 스스로 인생을 꾸려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타인들 앞에 나서는 것이다. 거린 앞을 스쳐가는 행인들은 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얼마나 많은 행운과 불행의 장난이 끼어들었던 것인지. 그래서 지갑을 열어 동전을 준다. 그러나 노동고용부처와 복지기관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선뜻 지갑을 열게 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장치가 있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린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는지 너무 빨리 포기한 건 아닌지 그에게 자아 존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된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포함한다. 신념, 감정, 의지, 살아가는 총체적 방법 등이 이에 들어간다. 이것은 타인과 자신을 구분짓는 능력과 용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강함을 뜻한다. 여기서 자기 존중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은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미세하게 혹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